한국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특히 배우를 지칭할 때 쓰입니다. 외국의 배우를 일컬을 때 시대의 아버지, 국민 아버지 같은 수식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톰 행크스가 미국의 얼굴이고 제임스 딘이 청춘의 초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배우들이 아버지 같은 특별한 사회적 위치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만 시대의 아버지, 국민 어머니와 같은 수식어가 배우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려줍니다. 우선 한국 영화 100년사에 있어서 아버지는 매우 중요한 극중 인물이었습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화들에 있어 아버지는 주요 배역과 관계를 공유하는 조연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한 남자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아버지일 뿐이지 아버지 자체가 정체성 전부인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에서는 좀 다릅니다. 유별나게 한국 영화에서 아버지는 사회적 호명이자 정체성 자체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아버지는 단순한 배역이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적 페르소나라고 말하는 게 옳을 듯 싶습니다. 국민 아버지가 존재할 만큼 한국의 서사에 있어서 가족은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소재였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기 1960년대를 거치면서 가족은 무너진 질서와 국가를 재건하는 데 있어 근본이 되는 사회적 기능으로 여겨졌습니다. 폐허 상태의 한국 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주체로서 아버지가 호명된 것이죠. 아버지는 가족을 일으키고 지켜주는 울타리이기도 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강력하게 존재해야만 하는 사회적 어른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우 김승호는 한국 영화사에 있어 첫 번째 아버지상을 마련해준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김승호를 각인시킨 영화 시집가는 날에서도 그가 맡았던 역할은 아버지였습니다. 이후 로맨스 빠빠, 박서방, 마부와 같은 그의 대표작에서도 그는 언제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회사원, 자빌꾼, 마부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아들과 딸들을 여럿 거두는 아버지로 다가왔습니다. 당대를 살았던 수많은 아버지의 얼굴, 그 얼굴이 바로 김승호의 얼굴을 통해 재현됐습니다. 한국 영화는 김승호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발견했고 이후 김승호의 얼굴은 한국의 아버지를 대표했습니다. 이 당시의 영화를 분석하면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남편이 남친이 오빠가 뺨을 때리고 언제나 영화의 시각은 남성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맞을 짓을 한 여성을 질타하고 그 잘못한 여성을 남성이 정의롭게 응징하는 모습입니다. 영화 자유부인을 보면 분류는 분명히 남녀가 저지르는 것인데 언제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은 여성뿐이고 3등 과장이란 영화를 보면 이제 여직원이 처음 들어왔으니 사무실이 밝아질 것이라고 여자는 회사의 꽃이라는 망언이 버젓이 시전됩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데 가장은 독상에서 식사하고 아내와 딸은 독상에 바로 붙어 있긴 하지만 분리된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은 버젓이 방 안에서 담배를 핍니다. 분명 잘못되었지만 1950년대와 60년이 자연스런 우리나라의 사회상인 것 같습니다. 듬직한 체구와 선이 굵은 얼굴, 특유의 발성과 연기력으로 서민적 애환을 만들어낸 연기파 김승호는 그가 일관되게 추구한 것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서민의 삶과 정서로 녹여내려 했습니다. 당면한 현실을 이해타산으로 넘기려 하기보다는 운명으로 수용하고 굽힌 자세로 헤쳐나가려 했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것은 김승호라는 배우가 많은 영화에 출연했고
유독 1961년에 좋은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960년에 4.19혁명이 일어나고 1961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1961년으로 말하자면 아직 군사정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영화 예술이 검열해서 자유로웠던 마지막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상욱 감독은 최은희 배우와 함께 북한으로 납치되었다가 거기서도 영화를 몇 편 만들고 다시 미국을 거쳐 남한으로 탈출한 그 명감독 맞습니다. 남한과 북한 둘 다에서 명감독이었던 파란만장한 삶을 산 감독인 셈이죠. 김승호 배우의 연기는 워낙 빛을 발해 일찍 타계한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같이 푸근한 가장의 역할이었는데 그 모든 게 40대 때 찍은 것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는 정작 해방은 됐으나 영화계는 휴면 상태였습니다. 옛 조선영화사 자리에 영화건설본부라는 문패를 달고 만든 25분 분량의 해방 뉴스가 공개된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우리의 영화가 생산된 것이 기꺼울 정도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해롤드 로이드 주연한 로이드의 구두방이나 스펜서 트레이시 주연의 소년의 거리와 같은 외국 영화가 볼거리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1946년 최초의 항일 광복 영화가 나왔습니다. 고려영화협회가 제작한 최인규 감독의 자유만세가 그것입니다. 이해 3월부터 10월 사이에 거의 2달 간격으로 나온 기록영화. 안중근 사기 제주도 풍토기와 아동영화 똘똘이의 모험에 이은 네 번째 한국 영화계의 결실입니다. 미군 정치하였습니다. 불과 1년 전 일본 제국의 특공대 지원을 촉구하는 사랑과 맹서와 같은 어용영화를 만든 최 감독이 광복 영화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유만세에는 한동안 한국 영화사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폭약을 운반한 죄로 일본 헌병에게 붙잡혀 끌려가다가 감옥에서 탈출한 지하조직책 최한승에 의해 구출되는 중절모의 사나이 바로 박동지 역의 김승호가 그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이 단역 배우가 뒷날 한국 영화사의 한 획을 긋는 주역이 되리라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승호는 일제강점기의 연극배우 출신 대한민국의 영화배우이며 본명은 김혜수입니다. 아들로는 역시 배우인 김일아가 있으며 손자로는 역시 배우인 금성, 본명이 김기주가 있습니다. 김승호는 1918년 7월 13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3대 독자로 출생하였고 이후 경성부 즉 지금의 서울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1930년대 중반에 김두한이 동양극장 청춘자에 소개해준 것을 계기로 배우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정확히 어떤 업무를 했는지는 불명이지만 화신백화점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광복 이후 1945년 자유극장 창립단원 가운데 일원으로 참여했으며 1946년 영화 자유만세에 출연하면서 영화배우로 데뷔했습니다. 1960년 4.19 혁명 당시 제1공화국에 대한 긍정적인 연설을 했다고 분노한 4.19 단체에서 집으로 쳐들어가 습격받기도 했지만 김두한에 의해 오해가 풀렸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는 코수염 기른 서민적 아버지상을 맡아 큰 인기를 끌었다가 1960년대 중반 들어 코수염을 밀고 형사 같은 현대의 중년 남성상을 맡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는 문학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한국 영화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승호라는 배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승호를 보면 애간장 어딘가에 눌려있던 무언가가 저려옵니다. 지난 연기의 주인공 김승호는 일찍이 아시아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고 제11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한 마부도 김승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승호는 연기를 위해 우리 주변을 늘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걸어가는 사람들과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모두 그의 연기 선생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연기 철학 때문인지 김승호에게서는 한국 냄새가 물씬 풍겨납니다. 두덕두덕하게 생긴 얼굴에 퉁퉁한 볼, 무언가 할 말이 있지만 그냥 묻어두는 듯한 두툼한 입술, 뒷여운을 늘 들이우고 있는 지긋한 눈시울. 뜨뜻한 회색빛 내복에 솜둔 한복 바지춤을 치켜 올려 묶고 앉아있는 김승호에게서는 옛날 우리들의 동네 냄새가 납니다. 동네 구공탄 아궁이 손질을 도맡아 하면서 지방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아들이 가장 큰 자랑인 미장이 박서방, 한약방을 하는 동네 토박이 김학규, 20년 동안 가족을 버리고 노다지를 찾아다닌 응칠이 돼지꿈을 꾼 후 그걸 믿고 사업에 뛰어들은 순진한 여학교 교사 김달수, 선한 농사꾼이다가 꿰매에 빠져가진 것을 모두 노름에서 잃어버린 봉수, 생명보험회사의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로맨스 빠빠 김씨, 김승호는 그냥 이들 모두였습니다. 추운 12월의 겨울밤, 군고구마, 찹쌀떡, 그리고 김승호의 마부와 같은 영화 이야기가 있다면 행복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1966년에는 당시 48세의 만학으로 한양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했고 1967년에는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1968년 10월에는 부도수표 문제로 구속되었고 11월에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잠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1968년 12월 1일 평소 앓던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해 집에서 세수하던 중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중에 향년 50세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김승호는 23년에 이르는 영화의 삶을 통해 모두 314편을 남겼습니다. 후시 녹음 시대였지만 그는 거의 성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표피적인 몸의 표현만이 아니라 감정이 실린 음성 연기까지 갖춘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사극에서는 서민 연기와는 다른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아버지는 배우를 하려고 태어나신 분이셨지. 지금의 원로배우 김이라는 배우 김승호가 한국의 영화 예술을 형성한 배우로 사람들에게 기억됐으면 좋겠다며 아버지에 대한 바램을 말했었습니다. 김이라에게 대배우 김승호는 집에서 얼굴도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서운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랑 식사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어. 명절 때나 아버지 얼굴 볼 수가 있었지. 한 번은 아버지가 미안했는지 날 데리고 나가서 밥을 사주시더라고. 그땐 아버지가 밉고 그랬는데 내가 배우가 되어보니깐 그때 아버지 심정을 알겠더라고. 1969년 아버지 김승호가 타계한 직후 배우로 데뷔한 김이라는 스타의 2세라는 프리미엄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연예인 2세라는 명칭조차 없었던 때였습니다. 김이라를 배우로 데뷔시킨 사람은 김승호의 제자였던 임권택 감독이었습니다. 임권택 감독은 김이라를 거의 끌고 다니듯 영화 현장으로 데리고 다니며 혹독하게 연기를 가르칩니다. 나 같은 애가 김승호 아들이라고 해도 믿지도 않았어. 당시 사람들은 신영균이 김승호 아들이라고 생각했지. 하도 아버지 아들로 같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하긴 나도 나중에는 황정순 선생님이 내 엄마인 줄 알았다니까. 우리 엄마 역할도 많이 했고 또 아버지와도 부부 역할을 많이 하셨거든. 오히려 내 연기 스승은 임권택 감독님이었어.
배우가 된 것도 다 그분 덕분이었지. 난 원래 큰 농장을 갖고 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게 어릴 적 꿈이었으니까. 알려졌다시피 김일아의 아들 역시 2001년 1집을 발표한 가수이자 연기자의 길을 걷고 있어 3대째 연예계의 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승우 연기의 또 다른 면모는 넉살과 딴청으로 비벼낸 해학과 풍자입니다. 무남동녀를 좋은 가문에 시집 보내려다 오히려 제가 만든 덫에 걸리고 많은 1956년 시집가는 날의 맹진사, 돈에 눈이 멀어 횡령, 공문서 위조 따위의 불법 행위를 벌이다가 법망에 걸리자 위장 자살극을 벌이는 1958년 인생차압에 몰입해 이중생, 세부임지에 와서도 엽색행각을 벌이지 못하는 1958년 배비장의 제주 목사 등이 이런 유형입니다. 특히 인생차압은 금전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타산적인 탐욕의 허상을 시니컬하게 표출하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뭐라 해도 그의 연기 본령은 서민의 애환과 삶을 꿰뚫어보고 엮어내는 데에 있습니다. 사채꾼의 꼬임에 빠져 노름판에 끼어들었다가 재산을 날리는 1958년 돈의 농사꾼, 술에 찌들어 살아가는 1959년 곰의 무식한 목수, 우직하고 성실하나 가족에게 유독 권위적인 1960년 박서방의 연탄 아궁이 수리공, 두 남매를 키워 아들을 고등고시에 합격시킨 마부의 호라비 등 외관상 한복과 양복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런 배역들이 김승우표 서민영화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했습니다. 김승우의 본명은 김혜수입니다. 그는 1918년 7월 13일 강원도 철원의 농촌에서 외아들로 태어납니다. 유복한 집안의 외아들이었던 그는 4살 때 부모를 따라 서울로 이사해 종로 청진동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해선 거의 알려진 바가 없지만 외아들의 교육을 위해 김승우의 부친이 서울로 이사해 종로 청진동, 당시 서울 한복판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연기자의 자질에 눈을 뜬 건 보성중학교 재학 중의 일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무엇에 열중을 해버리면 곧잘 하는 몸짓, 손짓 덕에 선생님께 뽑혀서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김승우가 직접 수레한 기록을 따르자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연극을 좋아했고 연극 무대에 대한 열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당대 최고의 신식 극단이었던 동양극장 연구생이 되었고 그곳에서 훈련을 거쳐 연극 무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김승우의 영화 데뷔작은 1939년 동명 연극을 각색한 동양극장이 인기작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였는데 21세의 김승우는 주목받지 못하는 초라한 단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 그는 배우 주중녀 정혜란 등과 극단 청탑을 창립했다가 해산하고 자유극장의 연기부장을 맡는가 하면 황정순, 주선택과 함께 극단 대지를 창단하는 등 여러 무대를 전전하다가 해방 후 최초로 항일 독립투쟁을 담은 영화 1945년 최인규 감독의 자유만세, 1955년 김기영 감독의 양산도 등에 출연하며 점차 연극에서 영화로 활동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영화배우 김승우로 자리를 잡게 된 작품은 앞서 언급한 이병일 감독의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1956년에 개봉한 시집가는 날은 한국 희극 영화의 가능성과 역량을 확인시키며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 일본에서 개최된 제4회 아시아 영화제 특별상인 최우수 희극 영화상까지 수상하면서 명실상부한 당대 최고의 작품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김승우의 배우 경력을 전성기에 들게 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오영진의 희곡 맹진사댁 경사를 영화화한 이 작품에서 김승우는 판서댁 아들을 사위로 들여 권세 있는 집안과 인척이 될 생각에 골몰하다가
낭패에 빠지는 맹진사의 허영에 찬 성격을 희극적인 톤으로 연기해 한국일보 1957년 5월 12일자 보도에 시집가는 날은 김승호의 영화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 김승호의 역할이죠. 그는 이기적이지만 어수룩한 욕심쟁이 아버지를 연기해 얄밉지만 싫지는 않은 희극적 악인을 창조해냅니다. 이후 1958년 유현목 감독의 인생차압에서도 기회주의적이며 속물적인 주인공 이중생을 연기해 시대의 모순을 드러내는 희극적 악인의 면모를 입체화했고 50년대 한국 사회를 관통하던 희극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인물의 유형이 바로 김승호의 연기를 통해 생생히 전달된 셈이었습니다. 로맨스 빠빠가 낭만적 판타지의 아버지 모습이었다면 박서방과 마부에 그려진 아버지상은 말 그대로 당대 소시민적 아버지상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 동네 굳은 일을 마다 않는 사람. 좋은 박서방은 자식들이 제자리를 잡는 날을 기다리는 소박하고 순진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남편에게 구박받고 쫓겨오기 일수인 큰딸이 안쓰럽지만 그럼에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는 시대의 이데올로기 안에 고스란히 머무르기에 어찌할 바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갖춰야 할 인간애를 잃지 않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70년대 액션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김이라는 김승호의 아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승호는 그가 로맨스 빠빠에서 맡았던 아버지의 나이인 52세를 맘껏 누려보지도 못한 채 52세의 나이로 1968년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들, 딸 여럿 두고 그들의 성장을 바라보는 아버지를 연기해왔던 김승호였지만 막상 그의 삶에서 그가 진짜 아버지 역할을 한 것은 그리 오래지 못했습니다. 그는 1960년대 한국 영화 중흥기를 거치며 다양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수십 편의 작품에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김승호의 연기는 그만의 특유의 친근한 표정과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대개 유명 배우들의 목소리 연기가 더빙에 의존하던 시절 김승호는 언제나 자신의 육성으로 연기하던 몇 안 되는 배우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만약 김승호의 연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5060년대의 삶을 감지하고 그 시절 아버지의 삶에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었다면 이는 유일무이한 목소리의 힘이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버지가 시대의 얼굴이던 시절 그 아버지의 얼굴로서 한 시대를 전달했던 배우 김승호. 그의 진짜 목소리 말입니다. 슬하에 이남 3녀를 둔 소시민 가장의 애환을 그린 로맨스. 빠빠에서의 아버지 연기는 1961년 3등 과장, 1962년 골목 안 풍경, 1964년 월급 봉투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홈 드라마의 전형성을 제시한 것이었고 그해 김승호는 제7회 아시아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제에서 이딴 수상도 있었지만 정치색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영화제에서 열리는 환영 파티에 참석해 있던 바로 다음 날 4.19 혁명이 터지고 김승호는 잠깐 동안 배우 경력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마수가 주도한 반공예술인단 활동에 관계되어 35 부정선거 때 자유당지지 연설을 했던 일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한국배우협회에서 제명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승호는 연기에 대한 뜻을 접지 않았고 동국대학교 심리학과 수업을 청강하는 한편으로는 70살 안에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타고 말겠다는 포부를 주변에 밝히곤 했습니다. 그만큼 연기력이 전륜한 배우를 찾기 어려웠던 영화계에선 김승호의 복귀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1960년 9월 3일 조선일보를 보도에 따르면 결국 제명 조치는 대국적인 조치에서 김승호를 컴백시키기로 합의를 보면서 몇 개월간의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1960년 강대진 감독의 박서방으로 복귀한 김승호는 연탄 아궁이를 고치는 미장이 일로 생계를 꾸리며 3남매를 키우는 가난한 서민 집안의 가장으로 등장합니다. 고집세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미워할 수 없는 로맨스 빠빠 때와는 결이 다른 한국적 아버지의 표상을 그려낸 김승호는 제8회 아시아 영화제에서 2회 연속으로 남우주연상을 석권합니다. 이듬해 주연으로 출연한 마부가 제11회 베니스 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고 1963년 배우 본인은 신상옥 감독의 로맨스 그레이로 아시아 영화제 남우주연상만 3회를 수상하면서 대배우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아버지 캐릭터를 대표하는 배우 김승호가 마침내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아버지의 초상으로 승격되는 영광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한국 영화의 장르가 다양화되고 홈드라마의 입지가 위축되면서 김승호의 출연빈도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1965년 김포공항에서 촬영 도중 일을 중단시키려는 세관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공무집행 방해로 물의를 빚은 데다 본인이 제작자로 나선 영화들의 연이은 실패로 빚을 지게 되어 1968년 부정수표법 단속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그동안 쌓아온 김승호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재기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지만 그에게 허락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승호는 1968년 12월 1일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억울하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한국 영화의 아버지를 도맡았던 대배우 김승호는 그렇게 허망히 51세의 나이로 하늘의 별이 되고 맙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